공적 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시스템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의와 회원 등의 일치를 높이고 YMCA 운동의 정보를 확장해가는 것이 지금 현 단계 YMCA 운동의 과제이자 현실이다. 저는 뭐 YMCA 운동이 위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YMCA 운동의 위기는 이미 지났다. 특징점에 와 있다. 물론 지역화에 별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이게 성숙해가는 YMCA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위기를 지나서 소멸해 갈 수 있는 특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손가락에 힘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 문제라든가 지도력의 위기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연맹 상록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공동의 정부과의 운동 공동의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부과의 공동과제의 결정과 집행은 정부과의 회원들의 집단지성과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와 효과가 분명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지금 현재 우리 YMCA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와 상처들을 치유해 가는데 잘 공부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같이 보셔가면서 이 부분부터 좀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철의 현 사무총장과 만나서 5월 11일까지 사업과 지정 관련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이사장이 저한테 책을 넘긴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그 업무 인수인계서를 받으면 회계사와 그리고 연맹 재정을 다뤄봤던 전임 간사 그리고 서너 명의 팀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4년, 8년의 재무 흐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 가능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YMCA 연맹의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지침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지정보고 받으시면서 그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종과 관련한 그동안에 한 3년 정도의 세종 부지와 관련한 게 지정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갔는지, 제주도 AP와에 관련한 지정이 어떻게 이렇게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연맹산업국 혁신협력간사위원회를 오늘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총협 회장님과 그리고 간사회 회장님한테는 도움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사회와 사무총장 협의회가 같이 공동을 결정해서 연맹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간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대 준비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견은 지난 3월 30일자에 신관우 이사장님과 만나서 업무 인수인계 지출과 관련한 정리를 했었고요. 그때 가맹과 그리고 파송이사회를 포함한 전국대에 관련한 업무는 차학의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맡아 추진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시행이사회까지도 그것이 최종 승인이 되어지지 않고, 어제 시행이사회에서는 이사장과 현 사무총장과 차학의 사무총장이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한다. 그런데 다만 3월 30일자 지침에 근무한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관련해서 3자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6월 10일 날 연맹 업무는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그 6월 달에 가능하면 번역대 협의회 그리고 산업총량 협의회, 특히 산업총량 협의회는 좀 6월 달에 바로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제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대회는 7월 3일, 4일로 이렇게 그 지난 3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역에는 공지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과학총회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에서 있는데 저기에는 제가 참여가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맹위원회를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정책위원회가 제도 개선 이전에는 지금 헌장상으로는 당연히 이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월까지 4대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시 다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총회에서 4대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할 것과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시 해볼 예정이고요. 차기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정부 이후에 구성되어진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그 위원장이 있었고 부위원장이 없었는데요. 위원장은 전문 리더십이나 외부 리더십들 그리고 이사 리더십 중에서 정부에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을 모신다 하고 부위원장은 저희 간사 실무 리더십들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 부분에서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부를 세칙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영역별 그 위원회 7월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동 영역별 구성되어지는 대로 위원회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운영을 할 목표는 사학기 전국대회까지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되겠죠. 1년 반 정도의 사학기 전국대회까지의 사업과 주체 성과 특히 성과 및 평가 지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 전국대회 때 위원회별 활동 보고를 다 하게 하고 그들에서 성과나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그 당의 그 전국대회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번 그러니까 한번 위원회를 만들었다 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평가 지표를 좀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맹 사무총장 취임식을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하반기 연맹 사무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2억 내지 최소 2억 또는 최대 3억 정도의 운영자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자금이 사실은 연맹의 운영자금이 제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오나티나 폴라리스와 관련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자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일반 좀 이렇게 미리 해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사무총장 취임식을 모금과 함께 모금 캠페인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지금 장소로는 뭐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 협력간사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고 이사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냥 서울시의 강당에서 하는 방안과 배제합당에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YMCA 100년의 역사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관련 학교라든가 이런 주들과 다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등등을 이렇게 좀 다 하고요. 9월, 10월 때는 그리고 10월까지 좀 제도 및 헌장 개정 제안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한두 가지 사안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YMCA 거버넌스 구조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의제가 올라오지 않은 거지만 지금은 이제 운영이사회가 있고 또 법인이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YMCA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모금 펀드레이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모금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설계 등을 하다 보면 거버넌스 구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차기 정국 때까지 정리해야 될 사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헌장과 내규를 수정해야 될 사안, 정리를 하고 그것을 또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수정 검토를 해갈 예정이고요. 특별히 간사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좀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간사회의 연구 리포트를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 그것을 공식 문서로 채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제안위원회와 같이 공청회 등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6월부터 10월까지 각 위원회별로 가동하고 좀 나름대로 차기 정국 때까지 1년이겠죠. 이제 10월 달쯤 가면 1년 반 정도에 연맹이 무슨 일에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그 사업 평가를 받을 것이며 등등 했던 내용들을 보고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권역별, 그리고 회원 운동별 의제를 운동 과제에 대한 제안들도 이런 것들을 좀 해가면서 이런 대의원 회원 정책, 대의원이라고 표현되어진 거는 좀 이렇게 공식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회원 정책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 비가맹을 구분하지 않고 또 간사, 이사, 유지 전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된 공간으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그 서울아이도 지금 그 종로에 있는 서울아이스에도 업적으로 참여를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대략의 그 10월까지 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연맹 사무 관련해서는 다른 거는 뭐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감각적인 느낌으로는 한 6.5명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프로젝트 예산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재무 분석을 해보면서 그 대책을 마련해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이 네 가지 기능은 있어야 되겠다. Y 연맹으로서 첫 번째는 재단 행정 관련한 거, 그리고 모금과 관련한 거는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 행정과 관련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건 무엇보다 우선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회계 지침 가이드에 따른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회원 조직 및 교육과 관련한 겁니다. 기존에 이제 회원 조직 운동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교육은 이제 이사 교육도 제안을 할 겁니다. 연맹 이사에 파견되어진 이사장은 우리 간사가 들려면 간사 교육을 학교를 이수하듯이 이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사장도 이제 만들어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소모임 운동을 소모임 조직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육성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회원 조직 및 교육, 그리고 운동 정책 및 연대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국제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총 4개 팀이고요. 여기에 그 지역 및 국제 홍보는 저하고 또 다른 한 2인 1조로 이렇게 팀을 만들 생각인데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 명은 2인 1조에서 한 명은 선배, 이렇게 그 중요한 선배 리더십들이 경험 있는 리더십 역할하고, 또 한 명은 좀 이렇게 훈련되어진 좀더 이렇게 YMCA 운동 리더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청년 리더십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 분야와 관련해서 별도의 향후에 이제 모금 재단까지 상상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의 그 법인 재단하고는 재단 법인하고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거버넌스 구조 토론할 때 해가면서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부총장 제도를 좀 시범적으로 차기 정부 때까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 분씩 추천을 해서
추천해 주십사라는 거고, 이 관련해서는 또 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맹사무혁신 협력간사위원회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11월 회원 정책협의회까지 정부와행성운동과 연맹사무혁신을 위한 한시적인 연맹사무총장 협의 전문조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거버넌스 구조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연맹사무총장으로서 연맹사무과 관련한 그리고 전국과의 운동과 관련한 협의들을 이 툴로 간사님들과 해가겠습니다. 이건 11월 이후 정책협의회까지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사무총장 협의회나 권역별 협의회 등등을 다 기존 제 시스템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별로 운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좀 무겁다. 이 규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툴을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서총역 간사에서 각 2인, 그리고 권역 대표 각 1인, 그리고 간사회 연구 운동연구위원장하고 운동영역별 분과장 참여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온라인으로 90분간 그래서 차례사무총장이 제안하는 의제와 그리고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의제로 협의하는 툴로 2주에 한 번 이렇게 운영하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좌장은 서총역 회장이신 조정현 총장한테 기획을 부탁 말씀드리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현 총장님이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운영을 해가면서 같이 11월 달까지 연맹과 전국운동과 관련한 협의들을 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 권역별 부총장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시범 사업, 시범 프로그램이죠.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차기 전국대 때 헌장이나 아니면 내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권역별로 좀 50대, 60대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40대에서 좀 이렇게 지역 총장으로 들어와서 전국운동에 대한 의지도 소화하고 또 전국운동의 리더십을 성장하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국적으로는 전국연맹 거버넌스 구조에 좀 이렇게 지역의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전국 공동의 모금 체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을 만들든 아니면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의 모금의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시민사회 관련한 모금 아젠다들을 가져간다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기념품이 됐든 이렇게 좀 우리 수익과 관련한 사업들을 만들어갈 때 지역들의 참여와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이 모금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안들을 좀 이렇게 상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금위원회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성은 그래서 권역별로 추천을 한 번씩 해주십사. 근데 이제 이거는 임기 등등은 좀 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씩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권역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은 연맹 거버넌스 사무국회나 이사회에 참여 권한을 부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후원의 모금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역별 메가시티 전국 공동 과제에 대한 협의, 그리고 연맹 주요위원회에 좀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좀 참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전국 연맹이 대표로 이렇게 전국운동 조직에 참여하는 대표를 파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맹 사무총장이 다 참여를 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이름만 걸고 있거나 이게 되어 있었는데, 필요하면 지역 부총무들 중에 전국 권역에 전국의 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맹의 포지션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YMCA에서 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사실은
밑줄 빼서 윗줄 기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서 그때 이제 한두 달 앞두고 이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는 이제 그 해방이후 미국식 경영 거버넌스에서 짧게는 강제 이후 4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그대로 안고 굵은 채로 그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이사의 구조도 그렇고 이사의 구조도 그렇고 위원회 구조도 그렇고 4대 정책위원회 구조도 그렇고 그대로 그냥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적합하냐 YMCA 운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토론을 사실 못하고 부분적 토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처음에는 한번 난장을 좀 다 풀어놓고 어떤 제도 어떤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좀 모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차기 정부 때까지 정리할 것, 그 다음까지 정리할 것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원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영역 중에서 총회 기능이 YMCA에서 회원들 주체로서 총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시아와이나 세계와이처럼 임원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이사회를 예를 들면 한 15명 정도 확대해서 번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한 번씩 당연직 그 번역별 이 실행이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API ECM이 제주도에서 4월 17일부터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년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있고 10명 중에 2명은 여성 당연 의무적으로 청년 2명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시행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그리고 임기와 관련한 등등에 대한 토론들이 필요할 거다. 단순히 지금의 9명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9명의 툴이 아니라 이것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명 연맹 이사회를 지금 1년에 2번 해서 이렇게 정부가가 다 참여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IWC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한 명씩 참여를 하고 이사회를 또 이제 사무총장 임기와 함께 4년을 같이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YMCA의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 4대 정책위원회 개편한 거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임이사장님들이 3번, 3텀에 한해서 추천이사로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효율적이 필요한 거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법률자문단을 구성을 할 예정인데 법률자문단은 번역별로 한 번씩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 번역이든 7개 번역이든 한 번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에 보면 법률 변호사들이 YMCA 정신이나 역사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법률적으로만 이제 판단을 다 재단을 해간다. 그러면 이해관계에 따라 다 법률적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 YMCA를 이해하는 법률 가들을 키울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단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대외 정부 정책과 관련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이런 법률적 조언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토탈해서 거버넌스 정책 협약서 같은 것을 채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이제 세계 YMCA 거버넌스 정책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었고요. 2018년도에 개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각 단위별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YMCA 입장에서 보면 소모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지역와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 단위 YMCA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이러한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냥 같이 봐주시면 자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원제도 역량 강화에서 9월부터 정보 MC의 원래 예배를 같이 온라인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김경호 목사님을 예배위원장으로 모시고 각 번역별에서도 예배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예배위원을 구성을 해서 온라인 예배 YMCA 틀에 맞는 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각 번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매월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 또는 필요하면 성탄이나 부활절 예배 같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면 같이 오프라인으로 좀 모이는 방식 등등을 할 예정이고요.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YMCA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에 보면 YMCA 이사학교를 만들어서 뭐 2분이 오시든 10분이 오시든 반드시 YMCA 좀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한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사학교를 이수하신 분들이 로컬 YMCA 또 이사장이 되시고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지역개발위원회 뭐 해서 저는 그 대학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뭐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6번 간사 파견 교육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꼭 보내봤으면 좋겠다. 간사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연맹하고 저거는 우선해서 후원 펀드를 만들어서 간사회하고 분쟁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YMCA 운동에 필요한 일과 관련한 지역에 3개월 또는 5개월 이렇게 파견 프로그램으로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 간사들을 보내고 그런 역량들이 다시 한국 YMCA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상관에서 이제 기업 ESG 담당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데 여러 분 나중에 지금 이제 사업총장 협의와 간사회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총협은 좀 정례적으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분기별로 1년에 4번 꼬박꼬박 했거든요. 3690. 그래서 이사회전에 반드시 사총협을 해서 같이 상의하고 거기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사총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끔 모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사총협을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다 오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좀 줌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안들을 미리미리 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사안 보고 받느라고 이렇게 짐빼지 운동 과제 프로그램을 좀 하고 같이 친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총협 뭐 이렇게 매번 대전이라도 좀 권역으로 좀 돌아가면서 좀 해보는 방식도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좀 다 지역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1년에 4번이니까 같이 지역에 등록을 좀 하고 하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사회는 좀 연구 기능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간사님들이 지금 다 지역마다 이렇게 바쁘시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라서 무슨 연구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대단히 향후에 YMCA가 대단히 중요한 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토론으로는 이 YMCA 주지 거버넌스 그룹을 새롭게 못 만들어갈 거다. 그렇게 만들어봤자 또 금방 바뀝니다. 내구성이 없습니다. 제도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논거와 여러 가지 토론을 깊게 해갈 수 있는 방식 관련한 간사회가 운영을 해야 된다. 한국 YMCA 연맹의 헌장을 간사회가 초안을 만들듯이 이런 작업들을 간사회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배 간사들, 특히 선배 간사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했던 운동 영역들에 대해서 예전에 간사근본으로 제출했던 거 말고 좀 이렇게 10쪽짜리라도 좀 이렇게 새롭게 자기 운동 과제나 새로운 제안들을 이렇게 좀 연구논문으로 발표하게 하고, 그러한 예를 들면 여름 수련회 때 발표하게 하고 거기에 연구비도 좀 이렇게 책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3편씩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저거 독일번의 국정과 비전선언의 분과 IMC의 행동계획, 저거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반드시 만들 계획입니다. 국제가사위원회를 누구로 어떻게 잘 세워서 각 위원회 조직을 잘 해서 거기에 위원장들과 참여해서 YMCA 운동의 정당기 플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좀 작업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4년 안에 저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평가 지금까지. 그래서 4년 전대 때 평가위원회, 연명 사무과장 평가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두 달에서 전국대 한두 달 앞에 만들지 않고 한 최소한 6개월 전에 만들어서 그동안의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과 또 결정적인 과제가 어떤 거 제안도 문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좀 보시고요. 저는 저기에서는 그 YMCA 운동 생태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YMCA 운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운동 이슈별, 그런 온오프를 관통하는 소모임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이 코디네이터 교육을 결정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좀 봐주시면 YMCA 교육스컵도 저것도 이제 YMCA 입장 이런 것도 이제 연맹에서 혼자 사무국에서 하다 보면 자기들이 관심하는 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겠냐, 뭐 입장을 대표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바로바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대화바이 총무제, 대화바이는 총무제를 별도로 지역화의 사무총장님들 중에 총무를 제를 도입을 하려고 해서 연맹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만, 연맹 사무총장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대학와의 출신들을 조직하는 작업, 후원의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아까 이렇게 나머지는 세종 문제라든가 제주 문제라든가 이런 건 질문 주시면, 서교동 문제라든가 이런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제주 대학원하고 세종 부지하고 서교동 건물과 관련한 자산가치 평가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맹에서 그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산가치 평가에 기초해서 자산을 운영을 해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건물 팔고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사더라도 어디 뭘부터 사야 되는데, 팔더라도 뭘부터 팔아야 되는지, 향후에 몇 년 정도의 예상 가능한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한 자산 가치 평가는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현안들은 좀 복잡합니다만 여튼 그렇게 세 개하고 서울 IMCA가 현안이 좀 합니다. 서울 IMCA, 세종, 제주, 그리고 서교동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무슨 박수를 내겠습니다. 예, 그 선출 과정에서 발표할 때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요청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간사회, 사무총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에 계신 전문 지도력 유지급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뭐좀 자유롭게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시거나 짧게 한 번씩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이용희 사무총장이 답안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 들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바로 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도 좋고 아니면은 뭐 그 외의 내용들 기존에 한 번쯤은 의견을 듣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주시면서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나왔던 게 중에 지역 아이별로 국민법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좀 AWC사를 잘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재정 운영 관련한 투명성, 신고 세청 이런 데 공시를 안 해주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디에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YMCA.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와이드로 이제 법인들도 독립공시자라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연맹이 이제 어쨌든 이제 엉망이기 때문에 연맹에서 문제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스트나 마산이나 이런 데 이제 예를 들면 연맹 재단으로 있는 데는 시각해진다 이런 걱정이잖아요 지금. 실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만 YWC도 이제 그 분리 독립을 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후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살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참고해서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고요.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첼로 이제 화두가 되실 것이 뭐 재정 투명성이나 뭐 구조나 이건 이제 총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상황인데 제일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서로임씨 복귀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임씨 복귀 문제 중에 가장 또 그 쟁점이 되는 것은 젠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젠더 분과 어제 만나셨다고 했는데 연맹의 입장 정리와 서로임씨 복귀 절차나 이런 과정 그리고 현재 이제 전라북도도 문제 있는 것이 이제 익산하임씨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논선화 익산하임씨 여러 군데가 지금 폐회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연맹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지역과의 그런 사고 지역들 그리고 젠더 문제, 서로의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쉬운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면 협력간사위원회는 대폭 강화했습니다. 역할을. 지금은 협력사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가명 심사하는 거 그 기능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업위원회가 갖고 있는 내규에 보면 권한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지역 실태 조사 할 수 있고요,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젊은 은퇴 하신 선배들 몇 분이 계셔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고 말고 우리들도 이제 좀 이제 은퇴할 나이긴 한데 지금 정신도 괜찮고 후배들로부터 좀 이렇게 존중받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 중에 협력위원회에도 참여시키고 또 지역 간사님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조직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역 IMC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은 지금까지 연맹의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경우가 되게 수동적인 경우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코칭하고 파악하고 해서 해결 솔루션을 먼저 미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력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어떤 인적 연구를 좀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협력간사위원회하고 서충협에 그런데 협력간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는 저는 지금도 다른 분들하고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들은 충분히 듣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충협은 이사회에서 공적 의사 거버넌스를 위해서 결정한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 권한을 연맹 사무총장으로서 결정하시는 것은 결정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요한 몇 가지들을 사안들에 대해서 서충협과 이사회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갈 생각이고요. 서울의 문제 관련해서는 그 여성의원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연맹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그때 이미 그 10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라이프스 복귀 요청 공문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서울라이프스가 어쨌든 탈의 TV의 명분이었던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게 옳고 그름이나 만족도 뭐 충분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맹이사에서는 서울라이프스의 복귀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을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의원에 대한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는 보여지고 서울라이프스는 두 차례 그 이사장님과 조기태 회장하고 그 공무원들하고 두 차례 이렇게 미팅을 했었습니다. 좀 더 미팅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번 7월 전국대 때에 옥저버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이제 11월 이후 정책대회까지 목표를 해서 같이 옥저버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사총역 또 한번 서울의 강당에서 사총역도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이어가 주시죠.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의사씨는 또한 가지 좀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아까 사무국 구성을 이야기할 때 8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모의 투표인 경우에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체계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네 개 팀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팀에서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처음에는 정책 제안서를 낼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명회나 하령회 또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운동 조직이 어쨌든 간에 지금 YMCA에서 보면 회원 조직이나 실무지도적이나 제일 탄탄하잖아요. 그게 뭐 100% 100점짜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운동경에 비하면 제일 탄탄하잖아요. 근데 연맹이 그걸 다 틀어지고 연맹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책임도 못 지고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반복적인 사업들, 그리고 할애나 동성애, 그리고 청소년 모의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만 몇 가지 정확한 게 사업을 좀 구분을 해서 그걸 얘기한 청소년운동 공부랑 같은 뭐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지역YMCA 이 사무총장님이나 간사님이 책임 역할을 연맹과 협의한다는 정신하에 맡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의 제안은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겠냐에 대한 또 이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보수적으로 연맹 사무국에서 운영을 한다. 다만 지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무총장 협의회 그리고 그 영역 청소년운동 토론 영역 간사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그 상황을 결정하기는 알고 있는 것도 없고요. 섣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뭐 제주, 세종 뭐 계속 해주시죠. 제주는 어제 이제 호남예배에서도 이제 그 신방지 사장님하고 손민진 사무총장님이 오셨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만나 뵙고요. 한 번 제주에서 찾아가서 뵙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칙이랄 건 없고요. 일단 그 지금 행정소송 제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6월 또는 7월에 이제 최종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신방식 이사장한테 말씀드린 YMCA의 다툼이 소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심 나올 때는 소치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럴 수 있는 방식을 좀 찾아보자, 지혜를 찾아보자 라는 거고 제주 다행히 선생님들은 차기 연맹 사무들 부담을 좀 주지 않다. 네, 그리고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YMCA는 소유권을 주장한 바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그 다락원의 역사성을 존중을 해서 제주 YMCA와 협의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목적 그대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지금 연맹 사무국은 그 지난 9월 23일자 계약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문제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용도 변경 신청을 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제주시에 신청을 했고요. 근데 제주시에서는 아직 입장이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런 아직 소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 결정 이후에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YMCA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제주YMCA가 제주시의회에다가 질의를 했었고 제주시의회가 그 관련 문화위원회가 문체부에 질의를 했었고 문체부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소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호 결과에 보고 그 정부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지 않겠냐 이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현실적으로 가면 지금 5월 31일자로 그러니까 6월 1일자로 이제 그 영업이 원래는 그 계약서상 시작을 하게 돼 있고 지난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 23일자로 계약했을 때 2개월 안에 용도 변경을 하고 YMCA가 책임을 갖고 그러면 이제 5월까지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할 때 YMCA가 2억을 주고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2억 5천을 준다. 그래서 총 4억 5천을 YMCA가 도수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YMCA 연맹에서 지금 현재 4억 5천을 기체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그게 그 항목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그 6억을 기체를 해서 그 기체 내역 6억 중에 일부를 제주 2억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일단은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수은 이제 그거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 30일까지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그 연맹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더수은 이런 하나 이제 들리는 얘기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신뢰도를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카데미 하우스는 건축하면서 제주도도 같이 개발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그 밥상차리는데 수단 하나 더 있는 심도로 한 거다라는 것인데 수요일 아카데미 끝났고요. 거기에 이제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60억에서 7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수의 자금 여력은 부족한 상태. 그리고 지금 제주 다락원 자체만으로 또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좀 토로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대로 갈지 아니면 5월 30일 이후에는 노스룩이 YMCA의 기책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파기해도 YMCA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두 달 전에 연구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도수 입장에서 보면 6월 1일자로 이제 영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무원 선생이 그렇게 악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선한 의지에 기대서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거는 제주시의 입장, 연도 변경에 대한 제주시의 입장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도수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제주와이와 연맹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황 것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이요. 세종은 지금 그 기초공사는 끝났고요. 그래서 YWC하고 소회는 공사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거기도 그 공사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공사를 할 게 생각은 없습니다. 그 옆에 그 세종 부지 옆에 대검찰청 법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28년도 착공 예정이고요. 32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YWC하고 서해 입장은 착공을 준공할 때 즈음해서 YWC의 서해 건물도 건축한다. 다만 그 전에 법적으로 이제 그게 NGO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몇 년 안에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짝집이라도 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건축의 내용물이 그냥 커피숍 자그마한 게 하나 형식적으로 있는 거 그리고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 정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해 입장에서는 그 서해 에서 듣기로는 YMCA는 그렇기 때문에 YWCA와 서해가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의무 시청 입장에서 보면 이게 YWCA 있고 YMCA 있고 서해 있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 필지로 그냥 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두 기관이 짓는 건축만으로도 충분하다. YMCA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YMCA도 이제 건축을 하겠다. 그 설계 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 기관이 설계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종시에 넣었겠죠. 그러면 이제 YMCA가 안 하려면 이렇게 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세종시에 넣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친구를 안 뺀 것 같습니다. 그대로 건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세종시에 민주당 그 후보에게 한국 NGO 지원센터를 설립한 건에 관련한 정책 페이퍼는 세종 YMCA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연결지었어요. 네. 연맹 사무국 이사 올 생각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꿈속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얘기했다가 벌써부터 건물 팔 생각이냐 무슨 해가지고 별 얘기 다 나올 거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아이디어를 그 세종아이를 통해서 지금 세종시하고 그러니까 세종시장 후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 그 땅에 건축을 해서 한국 NGO 지원센터를 집어넣자. 그 원불교 케이스처럼 그렇게 하나 있고요. 아니면 대체 부지를 해서 정말 NGO 센터를 좀 어마어마하게 한번 같이 YMCA 운영했다. 아니면 거기 이제 저희들 부지 2km 내에 그 세종대학 공동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18만 평짜리 규모인데요. 거기에는 학교에 학교 그냥 기숙사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주차시설, 뭐 식당, 뭐 게스트하우스, 뭐
강의실 뭐 다 있습니다. 그 옆에서 저희들이 뭘 꼼짝꼼짝 한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NGO 활동가들의 교육, 연구 이런 그 소위 예전에 보면 산학활동 이런 것처럼 학교와 NGO가 협력하는 모델로 그 공간에 한국 NGO 지원센터를 집어넣자. 왜냐하면 그게 그 LH하고 세종시가 공동으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결정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NGO 지원센터를 집어넣고 YMCA가 거기로 사무국을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알았어. 그건 네,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서교동 건물은 공공 기능으로 아예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센터, 그래서 뭐랄까요, 그 배낭여행 온 친구들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친구들부터 이 어쨌든 이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그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 회의 공간 등등 해서 이거를 취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시가 건물은 많을 텐데 그냥 아이디어만 가져갈 거다. 그리고 YMCA를 위해서 뭐 하겠냐 이런 의견에 있어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튼 지금 서교동 건물 2층이 비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임대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권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자산 평가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좀그 질문 방법 조언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좀 전에 발표했었을 때 네. 이사 교육에 예, 이사학교. 1년이나 2년 정도 하고 끝일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간사학교도 한 명이 있어도 할 겁니다. 인원이 없어서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우리 신고 지도력도 마찬가지지만 이사들 지역 YMCA 이사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다고 보입니다. YMCA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 YMCA의 이사회를 이끌어가고 YMCA 이끌어간다는 게 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그 지역 YMCA에서 이사로 선출이 되면 연맹에서 주최하는 이사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는 걸로. 그 수능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문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좀 저는 이사학교를 통해서 우리 이사님들이 YMCA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다, 프라이드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찬스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는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 제안했다가 선배들한테 까인 제안, 지역의 현실 규모로 이사학교를 몇 명이나 지금도 하겠다는 사람 없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현재 간사학교 체계는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꾸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로만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사학교나 이사학교에는 저희들이 기부 결과를 유지하는 제도들은 충분하게 보수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지금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좀 가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석사를 이렇게 좀 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 3, 4년 전에 해봤는데 이게 하겠다는 학교가 TU가 없어요. 석사 TU를 많이 갖고 있어야 근데 TU가 없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점은행제 형태로 해서 석사 코스로 우리 YMCA 간사학교의 교육학과, 교육학과 무슨 서양학과 이런 식으로 좀 인문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결합되어진, 그러면서도 이제
부전공도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좀 이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미국에서 학과도 교류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학교에도 1년에 1학기 할때 동남아 쪽에 있는 친구들이든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되는 친구들을 좀 초청을 한 명이라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들 저희 녹화에서 호스트를 하든 아니면 제 이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호스트하는 분이 나오든 YG는 부탁을 좀 해서 한두 명 정도 호스트해서 간사학교에 같이 한 달 정도 집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어 능력이나 국제적인 강좌주나 이런 것들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거는 할 생각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제 그 파견 프로그램은 좀 올해는 불가능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라도 나대할 강사를 얘기하는 프레스팅 같은데 총알이 구하는 데를 듣는다든가 뭐 예를 들자면 레바논의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리고 분쟁 지역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고 YMCA가 있고 그런데 이제 좀 파견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YMCA 그거 그만둘 거라 이런 생각. 저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9월달에 상업 모금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좀 어떤 방법과 포인트를 하실 건지. 일단은 각 파트별로 다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로컬에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사님들한테도 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은퇴한 선배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기업체 멤버들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기업체 친구들을 위해서 공개해도 개인적으로 500천 정도는 움직이시는 친구들을 좀 먼저 부탁을 좀 해서라도 만들고 생각을 그리고 이거는 불철 간사님이 제안했던 그 마이 레거시 캠페인 프로그램은 제도화 시켜서 좀 주시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9월달까지는 부탁하는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취임성으로 부탁하는 당분간 이혼이 존재 독자를 나가. 눈만 뜨면 다 보일 거예요. 기존의 연맹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이나 지금 연맹에 그 라우마티하고 폴라리스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부의 사회적대화가 이제 9천만 원짜리가 하나. 그건 아마 확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솔직히 다시 한번 다 지금 그 책임받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라우마티 프로그램도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는 경향성은 확장되어온 게 아니라 이게 축소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KB 사회공헌 멤버들하고 이게 하나씩 해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라우마티는 라우마티 자체로 이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KB가 사실 그래도 20년 YMCA하고 해보거든요. 폴라리스도 그거 참 쉽지 않은 건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KB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92년도인가에 카드 YMCA 카드 만들었다 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엣지 카드. 근데 이제 신용카드. 그래서 이제 청소년과 기부와 관련한 YMCA 카드로 가능한 건지 한번 같이 KB하고 함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KB하고 CBS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세 기관이 기부의 문제와 관련한 청소년의 지도력을 구성하는 그런
이런 생각을 CBS 멤버들하고 가장 아이디어를 근데 어쨌든 지금 잘 모르겠어요. 라마떼하고 폴라리스 지금 상황. 아까 이제 얼핏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연맹 이사회나 여러 자료에 네. 이미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그 세종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소회는 YW하고 독립해서 따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 설계가 벌써 끝난 걸로 이제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설계 용역비로 인해서 뭐 대출받는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예전에 신협에서 10억 6천만 원 대출받을 때 그때 그 API 건축비 말고 여러 번 언급됐지만 제주 캠프 용역비로 그 캠프장 조성 용역비 그것도 3억 1천만 원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네. 그 이미 쓰여진 거에 대해서 이원영 총장님이 재정위원회 그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 그 왜냐면 그 이게 지금 한 1년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승인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아까 카페팅으로 관련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카페팅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하다 보니까 1억 8천을 이렇게 그쪽에 대출 받아가지고 API 사무실을 만든다는 이제 대출을 그게 연명에 이제 아까 정렬은 22년도에 들어오고 이자의 반을 연명해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은 그 액수가 카페팅몰과 피스커피하고 통합될 때 연명해서 3억 얼마를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가 조 대표의 말에 의하면 한 8천여만 원이 남은 게 있는데 1억 8천을 하고 난 다음에 8천여만 원을 손실 희망처리를 와이에서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저런 것들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새로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팀에서 잘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우리가 꼭 시간 정해서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방송 가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의 파트너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저런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모여가지고 야 이렇다더라 이거 어떻게 나갈까? 막말로 얘기하면 인수위 같은 것도 없는 거고요. 누가 협의해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인수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협력간사위원회를 빨리 그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회에서도 2명, 간사회장님, 간사회에서 2명, 국가위원장님들, 연구위원장님. 간사회가 직분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간사회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총회 먼저 해서 일단 사총회 임원진이 구성되어지기 전에라도 사총회 회장님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5월 첫째 주에라도 이렇게 한번 대면하는 중문화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 회의 진행을 매번 이제 2주에 한 번씩 안건이 없어도 들었다가 없으면 제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도 매번 꼬박꼬박 해가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그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가 저도 나름대로 샤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갈 것 같지만 계속 못할 겁니다.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하다 보면 급한 대로 분명히 이제 실제로 사무실 나가면 급한 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맹 사무국 구성한다 해도 지금 연맹 사무국 간사님들하고 이제 5월달에 다 인터뷰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같이 팀을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이게 주동적인 팀을 만들어지면 쉽지 않아요. 전국대 끝나고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면서 힘을 만들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또는 10월까지 이게 처음부터 작동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 앞에서 이렇게 그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튼 그 팀을 좀 잘 현역 간사위원회 간사회도 좀 적극적으로 해당 계시는 분들은 좀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운동 관련해서 오셔서 토론을 해줘야 우선순위 정리가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친구를 꼭 몇 명의 브랜스를 시킨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그 비용 부담해서까지 내가 보내겠다. 지금 환영합니다.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네. 어찌됐건 힘들게 선출돼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한번 힘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전화는 좀 잘 받는 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